월경, menstruation은 평균적으로 1년에 12번, 약 30년 동안 지속적인 생리적인 고통입니다. 통증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실제로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출혈, 소화기 이상, 심리 불안전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성들이 생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혹은 그거를 볼 때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도 고마웠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신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말의 경우에는 340일 정도가 임신 기간이지만 사람의 임신은 최대 10개월간 신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출산 후에는 회복에만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산후 우울증, 요실금, 임신 후 당뇨병, 만성 통증 같은 후유증까지도 겪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밥을 먹고 걷고 잠을 자고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완전 군장을 하고 일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10개월 동안요. 남자로 태어난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자의 임신 혹은 우리나라에서의 군 복무는 한 사회가 반드시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해야 할 구조적인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성들의 강한 박탈감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여성들의 생존 위기감이 충돌하면서 현실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은 전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정말로 남녀 서로에게 있는 걸까요? 사실 그 갈등에 불을 지핀 것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이 요동치는 것을 확인된 이후 정치인들은 이들의 분노를 연로 삼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남성들의 군대 문제, 채용 불만, 역차별 감정에 불을 지피면서 정책은 없고 메시지만 있는 정치쇼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젊은 정치인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나 여성 가산점, 여성 우대 채용에 대해 비판하며 남성들은 피해자다라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공정은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비전이나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분노를 자극하는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능력주의와 역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군복무 보상이라든지 남성 정신건강, 남성들의 실업 등 현실 정책을 외면한 채로 페미니즘 반대라는 감정만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인은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노 정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 역차별, 철폐 같은 단어는 강력하지만 그 이후의 대안과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소모되지만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출산, 육아, 군복무, 취업, 생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거죠. SNS나 유튜브 중심의 이 같은 프레임 전쟁은 시민들이 현실을 깊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단순한 분노 소비자, 진영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은 실력이 없는 자이거나 야비한 자일 겁니다. 이러한 유선적인 정치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공정을 주장하고 분노를 조장시킵니다. 정책은 없고 젠더 중립 코스프레를 하죠. 결국은 선거용 메시지일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관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한 정치인들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신은 중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가 자신에게 더 많은 표를 준다는 것을요. 어쨌거나 현대 사회에서 젠더 이슈는 남자가 더 억울하다, 아니 여자가 더 억울하다는 식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일 겁니다. 왜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젠더 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긴 한데 일본 사회는 여성 생리에 대해서 아직도 은폐해야 할 것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죠. 생리 휴가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0.9%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여성의 50% 이상이 출산을 하고 난 후 직장을 그만둡니다. 한국 여성보다 퇴직률이 더 높습니다. 혹은 출산 휴가 후에 복귀해도 승진이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이지만 실사용기간은 평균 2주 미만입니다. 육아와 직장의 양립은 여성의 자기생에 의존하는 구조이죠. 일본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성의 임금 격차가 남성 대비 평균 73%로 격차가 큰 편입니다.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정규직으로 진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남성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젊은 남성들은 평균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의 군 복무 기간은 스펙 경쟁이나 졸업, 취업 등에서 사회 진입 시점 자체를 늦추게 만듭니다. 물론 한국 여성 대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사고나 트라우마, 사망 등의 심리적, 신체적 리스크도 무지하게 큽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사회적 요구도 강하죠. 그렇지만 지금의 남성은 과거에 가부장적 권력은 하나도 없고 그 책임만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양성 평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을 우대하기 때문에 여성 전용 채용, 여성 가산점, 여성 전용 대학 등 사회 곳곳에 여성을 위한 여성 우대 정책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이런 제도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느끼고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차별이라는 심리적 반발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요.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거죠. 일부 남성들은 이 반발심을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하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성은 생물학적 불리함과 사회적 비가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사회적 책임과 일정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교 요약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구조의 근본에는 두 가지 오래된 인식이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유교적인 성 역할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성은 집안, 남성은 바깥. 일본과 한국 모두 근대화 과정에서 유교적 관념이 제도에 스며들어와 있죠. 두 번째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모델을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생계의 책임자, 여성은 보조적 역할자라는 과거 노동 구조를 지금까지도 적용 중인 것이죠. 그리고 출산과 군복무를 개인의 몫으로만 떠넘기고
사회적 분단 구조를 만들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의 억울함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공존의 구조를 짜야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여자들은 출산과 경단녀 인생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둘의 싸움을 구경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고통을 경쟁시키지 말고 공간과 구조혁신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고통을 경쟁시키지 말고 특히 무능한 정치인들의 편 가리기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 사회는 군 복무의 보상 문제나 출산, 육아에 대한 공동 부담 시스템을 떠안아야 되고 성별로 분리 채용은 물론 학교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공정을 위한 젠더 정책 설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회는 남성에게는 침묵을 강요했고 여성에게는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의 불편함을, 불리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리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때입니다. 남녀 사이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탐닉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시기하고 질시한다면 결론의 말은 각자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